안녕하십니까. 석정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체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바로 전이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동 중에 일어난 운동 중 빙상설상에서 운동을 할 때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몇 쪽인가요? 128쪽과 129쪽을 보면서 운동 중에 빙상설상에서 일어난 이거는 빙상설상에서 운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 요게 좀 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빙상설상에서 운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을 함께 보면요, 자, 미끄러지거나 충돌했을 때입니다. 여기 장소를 보아하니까 실내 얼음 스케이트장인 것 같아요. 자, 이 얼음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어기고 스케이트를 타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는 이 얼음 위가 마찰력이 적어서 바로 이렇게 딱 멈추기 힘들어요. 나는 멈추고 싶었는데 미끄러져서 앞으로 더 가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부딪히면요, 얼음 미끄럽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서 있지 못해요. 이렇게 기우뚱하다가 발라다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일어나서 이 만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하면은, 이게 미끄러우니까요, 빠르게 옆으로 앉은 상태로도 이동할 수가 있겠죠. 빠르게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고를, 추가 사고를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이 두 친구밖에 안 보였지만 이 두 친구 말고도 이 주변에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일 거예요.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 바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스케이트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동해 주지 않으면 뒤에서 오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일어나서, 가급적 일어나는 게 좋겠죠. 일어나서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그냥 누워 있는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요, 이 스케이트 날이 누우면은 이 바닥이나 위쪽에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다른 사람이 베이는 사고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스케이트를 좀 잘 타는 친구들은 막 이거 발 들어가지고 장난을 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것 또한 스케이트장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훈훈하게 사과하고 받아주는 이런 것까지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안전하고 즐거운 빙상 운동을 즐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스키장입니다. 이 스키장에서는요, 이 발이 스키나 이런 이 보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다보다 이게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스키나 보드,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타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타봤다고 해도 몇 번 안 타봐서 이 타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 스키나 이 보드 몇 번 안 타봐서 잘 못 타거든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자, 이런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요,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도 바로 이 넘어진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고 딱 멈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는 이 가장자리를 일단 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부상이 심각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 안전자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번에 봤던 것처럼 스키장에는 그 스노우모빌이라고 하는 이런 걸 타고 이렇게 계속 순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다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빌로 실어다 나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발견한다면은 자신의 부상 당했음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만약 일행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요, 그 표지판 같은 걸 세워놓잖아요. 뒤에 차들이 여기 사고 났으니까 조심해서 피해서 가세요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근데 스키장에는 자동차 트렁크와 같은 그런 표지판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타고 있던 스키를 주변 사람이 세워서, 여기 사고가 났으니까 조심해서 비켜가세요라는 거를
알려주고,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해서 이 뒤에서 뒤에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여기 뭐가 사고가 났구나, 조심해서 피해가야겠구나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상처가 입었을 경우에 이렇게 진짜 이거는 큰 사고인 것 같아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럴 때는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상처를 입었을 때, 자, 스케이트 날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날카로운 거, 칼이나 이렇게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걸 이제 자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자상이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되면 지혈해줘야 돼요. 지혈. 피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수건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휴지 같은 거라도 이렇게 많이 뜯어서 상처 부위를 이렇게 눌러서 압박을 해서 피가 나오지 않게 하고요. 최대한 빨리, 아마 대부분 스케이트장에는 이런 응급 상자를 구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응급 상자를 통해서 피를 멈추게 하고 상처를 밴드를 통해서 차단해야겠죠. 이게 지혈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상처를 밴드를 통해서 외부와 차단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혈도 있지만 이 외부의 어떤 안 좋은 병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벌어진 상처를 통해서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처뿐만 아니라 2차 감염이라고 하는 2차 감염을 통해서 더 큰 질병에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고요. 소독과 함께 이제 상처를 외부와 차단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이제 소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게 빨간 약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런 과산화 수소수라고 하는 약을 발라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병균이 이런 외부의 것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뭐 이 정도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독을 하면요, 거기에서 이제 산소가 반응하기 때문에 약간 거품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해요. 특히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무래도 벌어진 상처에다 약을 바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빨간 약이라고 하는 소독약을 발라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외부의 안 좋은 병균들이 들어오는 것 또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과 함께 이 상처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 리프트에서 내리다 넘어졌을 때는요, 스키는요 이런 발에다가도 장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좀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리프트 전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내릴 때가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180도 정도 이렇게 돌고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왔다가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와중에 내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두 사람이 앞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안 가고 있다 하면은 뒤에 리프트를 타고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못 내리고 이 리프트 앞쪽이 굉장히 혼잡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 리프트를 타는 사람들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리프트는 흐름이 끊어질 경우에는 한 곳에 사람이 몰려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빙상과 설상은요, 이 마찰력이 낮아서 쉽게 미끄러진다. 그리고 날이 있는 스케이트 신발, 그리고 스키와 스노우보드 장비들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하는 것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내일도 체육 시간 하나 남았는데요. 내일 체육 시간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푹 쉬고 내일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체육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